청취자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 라디오 특진 김도원입니다. 밥이 보약이다, 잠이 보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동의보감의 잡병편의 식료치병 문을 보면 손사막이 말하길 사람의 병을 다스리는 사람은 먼저 병의 근원을 깨닫고 어디가 침범되었는가를 알고 음식물로 이를 치료하며 식이요법으로 병이 낫지 않을 때 약을 사용하도록 한다. 비단 노인과 소아에게만 이런 방법이 좋은 것이 아니라 튼튼한 사람이나 오랜 병으로 약 먹기를 싫어하는 사람 또는 가난한 사람 등 모든 경우에 음식 조절로 다스리는 것이 좋다고 하였다라고 나옵니다. 네, 라디오 특진 오늘은 한의사 김희중 원장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역시 이 동의보감 보니까 밥이 보약이다. 근거 없는 말이 아니었네요. 네, 균형 잡힌 식사만큼 몸에 좋은 것은 없고요. 몸에 특별한 병이 없이 식사를 원활하게 하는 보통 사람의 경우라면 보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실 건강한 사람이라면 굳이 보약을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보약이란 허약해서 병에 대한 저항력이 떨어진 사람이 자생력을 기르기 위해 먹는 것이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은 밥만 잘 먹어도 건강합니다. 그러나 선천적으로 몸이 약하거나 균형 잡힌 식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 또 몸에 생리적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보약을 복용함으로써 몸의 기능 회복을 도울 수 있습니다.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사실 뭐 정말 사계절이 뚜렷해서 네. 참 봄, 여름, 가을, 겨울 즐기기 좋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반면에 이제 계절이 계속 바뀌면서 이제 환절기를 겪어야 하는 부담도 있습니다. 네. 보통 질병도 환절기에 많이 걸리잖아요. 맞습니다. 네. 환절기는 특정 계절에 비해서 워낙 짧기 때문에 계절의 변화에 순탄하게 몸이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환절기 적절한 건강관리가 필수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데요. 계절과 날씨 변화는 우리 몸의 호르몬 분비와도 관련이 있어서 정서불안, 우울증, 의욕 상실 등과 같은 정신적 질환을 야기시킬 수도 있고 이로 인해서 건강관리 의욕마저 저하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환절기를 잘 넘겨야 다음 계절에 건강하게 지낼 수 있기 때문에 특히 건강관리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시기인 것입니다. 네, 딱 지금 요즘 같은 시기가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 이제 겨울에서 이제 봄이 정말 온 건데 사실 보약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부모님들이 이제 많이 챙기시죠. 네. 이제 우리 아들, 딸 그리고 우리 뭐 남편 또는 아내가 이제 먹어야 될 시기가 왔다 하면서 이제 먹는데 이왕 먹는 거면은 솔직히 좀 가성비라고 할까요? 네. 가장 효율을 잘 뽑을 수 있는 그 시기에 먹으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이거 좀 궁금해요. 1년 중에 언제 먹는 게 가장 보약의 효과를 잘 볼까요? 네, 기온이 온화하고 날씨의 변화가 심하지 않은 봄과 가을에 비해서 여름은 고온다습하고 강우량이 많고 겨울은 저온 건조하여 강설량이 많아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날씨에 따른 스트레스가 여름과 겨울이 높은 편입니다. 또한 폭염과 혹한은 우리 몸의 면역력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몸에 질병에 걸리기 쉬운 환경에 노출시킵니다. 평소 어린이와 노인 등 몸이 허약한 사람뿐만 아니라 건강한 사람도 환절기에 건강관리를 잘하지 않으면 갑작스런 날씨 변화로 인해 예기치 못한 질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보약은 우리 몸 안에 발생하는 병리적 요소를 다스리고 외부의 병원균에 대한 면역력을 높일 뿐만 아니라 소모된 기운을 북돋아주며 계절에 따른 질병 예방에 높은 효과가 있습니다. 병의 치료 목적이 아니라 몸을 보호하고 튼튼하게 하기 위한 보약은 여름과 겨울을 대비해서 봄과 가을에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론은 환절기 피하고 여름, 겨울 피하고 봄, 가을에 먹는 게 좋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봄에 쓰는 보약은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효능을 볼 수 있을까요? 봄에 원기와 활력을 주는 보약을 먹어두면 그해 내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봄에는 체력적으로도 부족함을 느끼지만 그 외에도 환절기 병에 잘 걸리고 자율신경계통의 부저화에서 오는 여러 증상들과 겨울철 운동 부족에서 오는 질환들이 나타날 수 있어서 보약이 아니라도 어떤 방법으로든 몸을 보호하는 것이 좋습니다. 봄에 흔히 쓰는 보약은 십전대보탕, 귀비탕, 사물탕 등을 기초로 원기를 불어넣어 줄 수 있는 처방이 좋습니다. 흔히 생각하기에 이제 봄에 먹으면은 여름 대비고 가을에 먹으면 겨울 대비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그해 내내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봄에 먹으면 좀 좋긴 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요즘 같은 시기잖아요. 네네. 또 이제 여름에도 가끔 이제 보약을 먹는 경우가 있긴 한데 네. 여름 보약에 대해서 좀 오해가 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 여름 같은 경우는 덥잖아요. 네. 그 이제 땀이 굉장히 많이 나는데 이제 몇몇 분들은 이 땀으로 인해서 내가 먹은 이 소중한 보약이 다 빠져나간다 이런 오해가 있는데 이건 오해죠. 예, 맞습니다. 오해입니다. 여름에 보약을 드시면 그 보약의 좋은 성분들이 땀을 통해서 배출이 되는 것이 아니고 땀 자체는 노폐물을 배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땀으로 인해서 기운이 허탈해지고 하는 것들을 보약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여름에 먹는 보약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름에는 땀을 많이 흘리고 체력 소모가 심하고 기력이 떨어지면서 또 식욕이 없고 습도가 높아서 인체 방어력이 약해집니다. 그런 만큼 외부의 나쁜 기운이 침범하기 쉬운 계절이니 신체를 보호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름철 보약으로는 식욕부진이나 소화불량 때에는 곽향정기산 삼출건비탕, 인삼 양형탕 또는 청서익기탕 계통의 처방이 좋고 에어컨이나 선풍기 바람에 상한 냉방병 같은 경우에는 오적산에 가미해서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생맥산은 여름철에 땀을 많이 흘리고 피로하기 쉬운 사람에게 쓰면 아주 효과적입니다. 땀 많이 흘리는 분에게는 생맥산이 좋군요. 네네. 가을도 알아볼까요? 네. 가을에는 식욕저하, 만성 피로감 같은 증상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봄과 여름의 건강관리 소홀로 인해서 간장 기능과 신장의 호르몬 분비 능력이 원활하지 못해서입니다. 이때는 오장육부의 기운을 고루 안정시켜주는 약이 좋은데 팔미환이나 육미환 같은 한약을 복용하면 매우 효과적입니다. 녹용, 산수유, 토사자, 육종용, 복분자, 속단, 보골지, 음양각 같은 것들은 건조한 가을에 인체 내 불균형을 바로잡는 보약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겨울은 그렇다면은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겨울에는 감기에 잘 걸리고 체력이 떨어지면서 저항력이 약해져 쉽게 피로를 느끼게 되는데요. 이 경우 쌍화탕이나 공진단 계통의 약이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일반적 공진당을 이제 겨울 같은 때 먹으면 좀 좋군요. 사실 공진단은 사계절 어느 때 먹어도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왕이면은 피로가 많이 느끼면 겨울에 먹으면 좋다.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라디오 특집은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혹시 이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보약 어떤 거 먹어야 될지 다시 못 들으셨다 하시는 분들은 검색창에 너튜브 게시판에 라디오 특진 그리고 김희준 원장님을 검색하시면 언제든지 다시 볼 수가 있습니다. 홈페이지도 물론 열려 있죠.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청담 한방병원 한의학 박사 김희준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